이번에 서울보다 거래 취소 중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이 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4년간 전국 평균 42.7% 오를 동안 세종은 104% 올랐다. 엄청나죠? 4년 새 2배 전세금 상승률도 1등이다. 지방 거주자가 뽑은 부동산 유망 지역 세종, 대전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띄우던 지역이죠. 특히 언제 많이 떴어요? 2017년에 엄청 많이 떴죠. 규제 들어가고 파리대식 이후부터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띄우고 있는 거죠. 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 규제 지역이면은 역시 투기과열지구가 정부가 찝어준 돈 버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또 유도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보면은 언제를 기점으로 떠요? 이번에 저금리 나오면서 패닉바잉이 엄청 많이 시작됐을 때가 6월이죠. 그리고 한풀 꺾였더라. 전세가격지수 보면 언제부터 떴어요? 7월 31일 임대차 3법 13일이 여기니까 그 뒤에 있겠죠? 그런데 그 전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임대차법은 뭐예요?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 거주하고 싶어하는 재계약 수요들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면은 과거 90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전세기간을 늘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안정효과를 준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죠. 왜? 투기꾼한테 불리하고 집산 사람들한테 불리하고 기득권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여론 만들어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미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1월에 확 줄었어요. 1월 신고 거의 끝나가죠. 확 줄었는데 왜 12월에 많아요? 세종에는 뭐가 많아요? 다주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냐? 공무원 특별분양 때문이죠. 세종으로 옮기면서 과천이나 서울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출퇴근해라. 인구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었어요? 서울에 내 집은 그냥 내 집. 요걸로 출퇴근하고 세종에 추가로 뭐 하는 거예요? 갭투기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주택 만들면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바뀌죠. 작년에 1주택 만들었으면은 서울에 살던 집은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올해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2년 살아가지고 그 뒤에나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죠. 2년 기다리고 나서 그때까지 상승장이 간다고 막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다 넘기는 거예요? 12월에. 그리고 6월에 나오는 종부세를 분산하기 위해서 명의 분산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취소 건수는 언제가 많아요? 6월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11월, 12월 비중 보면은 6월 비중에 비해서 10분의 1은 다 취소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거의 취소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취소는 바로 되는 게 아니죠. 6월에 거래된 거는 지금 막 취소해가지고 2월에 됐다라고 하면은 8개월 만에 취소되니까 그만큼 취소할 수 있는 텀이 길었던 거고, 12월 거는 아직 많이 안 나온 것일 뿐이죠. 그리고 요 신고가 취소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죠. 이거 중복 거래가 취소된 것이다. 물론 중복 거래도 취소된 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중복 거래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가 취소됐다. 그것도 12월 1월 기준이었죠. 그때 50%가 신고가였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전거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울하고 세종 전지역 투기과열 지구인 데서 왜 유독 신고가 거래 취소가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냐,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중복거래 취소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중복거래 올려놓고서 하나만 취소해놓고 나 이거 올려놓을 생각이 아니라 난 취소할 생각이었다, 중복거래 올라간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유독 신고가 거래,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진짜 내놓으라는 부동산들이 왔겠죠. 돈 많이 버는 지역이고 진짜 그 사람들 깐깐한 사람들인데 서울에서도 강남에 유독 중복거래 비중이 높았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말할 것도 없죠. 12월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11, 12월인데 이때 빨리 처분해야 됐다고 했죠. 누가 사야 돼요? 서울 사는 사람이 명의분산하는데 내 아들을 여기다가 세종에 갖다 놨다, 와이프를, 딸을, 자식을 여기 거주하는 걸로 갖다 놨다. 그럴 거면 본인이 와서 거주했을 테고. 분산하려면은 어떻게 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명의로 분산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뭐 12월에 뭐 외지인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집값이 뜰 징조다. 작년 12월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명의 분산하고 있었던 거지. 신고가 절반, 며칠 뒤에 돌연 취소.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매매된 아파트의 44.2%, 50%는 실거래 시스템에 올렸다 취소된 것이다. 신고가 중에서 50%가 취소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취소된 아파트 중 50%가 신고가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 비중이 유독 높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기 과열 지구고 그 전에 투기가 많이 들어갔고
명의를 분산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과거에 샀을수록 양도세가 커지죠. 작년에 산 사람들이 양도세가 얼마나 나와요? 그 전에 막 2017년, 2016년, 2015년 이때 산 사람들이 양도세가 폭탄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기 애매하니까 명의 분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매매 신고거래 단지 사례 보면 어때요? 신흥대우, 푸르지오 5억 4천 언제? 1월 13일에. 저는 사실 굉장히 이 거래도 의심이 가요. 이 거래도 취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같은 달인데 갑자기 1억 3천이 뛰어요? 그리고 하나 더 5억 4천짜리 집어넣어놨다. 그러고 나서 저층임에도 고가 거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1층이라고요? 그래서 4억 5천에서 5억 3천까지 어떻게 8천이 끼냐, 한 달 만에. 그때 막 처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도 보면 언제예요? 세종이 2편 세상 3억 5천 떨어지고 있었죠. 이 정도 가격이다. 근데 갑자기 여기 신고가 하나 3억 5천 또 때려놓고서 이거 저층인데 가격이 이렇게 됐고 3억 3천, 2억 9천, 3억 3천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3억 5천 거래 때려놓고서 매물 높게 해놓고서 팔면은 1층임에도 3억 4천 5백이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죠. 자전거래. 자, 그 외적으로도 선도 아파트라고 하는 데들 보면 어때요?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죠. 이거 표시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합쳐보면은 10억 2천이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호갱이 S가 친절하게 표시 안 해주고 떨어지고 있다고 표시해주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진 추세죠. 여기가 확 올랐네. 두건 거래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됐다. 이것도 한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보면 다른 단지지만 전세가 어때요? 1억대와 3억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도 뭐 임대차법 때문이니 뭐 할 테지만 사실상 아까 뭐 7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전세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세종이 엄청나게 비싸요? 왜 그렇게 안 나와요, 비싸게? 갭투기가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으니까. 여기 전세가 막 해가지고 임대차 선법 때문에 오른다 해가지고 우와 하고 올렸는데 사실상 오를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비싼데 전세가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약은 전쟁터입니다. 외지인도 묻지마로 청약 들어오고 2100대 1까지 나오고 390가구 모집에 7만 명 몰리고 막 221.4대 1 경쟁률 나오고. 왜 이래요? 물론 외지인, 투기 수요, 집값 쭉쭉 오르니까. 플러스 여기 아까 전세거주, 청약시장에 희망 거는 거죠. 왜? 세종 들어올 때는 내가 전세 3억이더라도 2억이고 그래서 2억 모아서 사야지 했는데 가격을 막 갑자기 엄청나게 띄워버려가지고 얘가 10억이 됐어요. 7억을 마련해야 돼요. 몇 년 만에. 내 연봉이 억대 연봉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선에서 나오는 분양에 도전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일반 청약 비중이 굉장히 높다. 원래 해당 지역, 당해 지역 기회 제한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인들까지 와가지고 저기 세종은 정부에서 찍어준 투기 유망 지역, 왜냐면 투기 과열 지구인데 요즘에는 도구나 카우나 다 저기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 어차피 투기 수요 억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더 강하죠. 투기 과열 지구만 지정돼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 해봤자 조금 더 강화된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자 하고 올리는 거죠. 분양가 얼마나 올랐어요? 10.9%.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막 10%씩 오르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 책정할 때 뭘 해야 돼요? 일단은 주변 시세 상승분을 너무 빨리 반영하면 안 된다. 이번에 그러니까 주변 시세 반영한다고 전부 다 퍼센테이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호도에 된 이유가 그거죠. 세종 집값 많이 떴으니까 분양가도 쭉쭉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지인들 막 몰리고 고가 분양에도 충분히 잘 되죠. 문제라는 거죠. 거기로 1주택 만들어서 실거주 할 거 아니면은 공무원 특별 분양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당해 지역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많다 수요. 이 사람들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더 주게 된다면 경쟁률 많이 떨어지겠죠. 분양가 저렇게 안 높여도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저렇게 높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 뭐예요? 깜깜이 심사. 아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허그 고분양가 규제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분상제든 아니면 허그 고분양가 규제든 요것이 확실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양 원가 공개. 토지비 가산비로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고 있다. 건축비는 속이기가 힘드니까 가산비 썼어요 하면서 우겨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를 내고 있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 공개해야죠. 왜 그 가산비가 책정이 됐나? 왜 그 토지비가 책정이 됐나? 그러면은 분양가 낮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저보고 뭐 대깨문이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정부 깔 거 까는데 확실하게 분상제랑 허그 고분양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확립시켜야 된다.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효과 못 발휘하고 있다. 똑바로 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분양계획 육생활권에 나오고 있죠. 지금 2700가구. 아직 완성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들어온 수요들을 기점으로 막 수요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대전보다 저렴한 전세가, 그리고 새 아파트, 이걸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전세가 쭉쭉 올라봐봐요. 인구가 버틸 수 있나? 가뜩이나 젊은 도시 세종이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는 어느 정도 신도시로 형성이 빨리 되고 있는데 전세가가 저렴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결론 뭐예요? 자전거래 많다, 투기 수요가 많다. 그런데 특히 다주택자가 많다는 거죠. 분산 할 만큼 했겠지만 다는 안 됐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여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리먼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폭락한 지역이 어디예요? 버블세븐. 지금 흰 버블세븐 꼽으라면 세종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엄청난 거품. 4년간 최고로 많이 상승했다는데, 그렇다면은 버블이 많이 낀 만큼 그만큼 빠질 때도 심각할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뭐예요? 실수요가 얼마 없죠. 지금 뭐 들어올 실수요가 얼마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가 얼마 없고 대부분이 투기 수요다. 그렇다면은 실수요가 진짜 든든하게 버텨줘야지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진다. 결국에 큰 위기를 맞게 됐을 때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낀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